네, 지난주 금요일 날 셀트리온, 시가총액 1위죠. 시가총액이 4조 5천억이 넘는, 이런 어마어마한 코스닥 대장주가 장중 하한가를 갔습니다. 그 회계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그 때문에, 투자자들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지금 현재 1.6% 정도 반등을 하고 있지만, 골드만, 모간 스탠리, JP 모간, 지금 외국계 참고로 약 한 95만 주 넘는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는 지금 외국계 참고로는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기관들 동향은 잘 아직 지금 장중에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외국인 매물을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바닥하고 있다. 이런 수급 양상으로 양상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냐,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냐. 이런 그 회계 기준, 회계 작성을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얘기 들어보면, 회사 측의 얘기는 이거는 뭐, 바이오 시뮬러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거다. 곧 승인이 날 거기 때문에 그런 그, 바이오 시뮬러의 그 많은 연구 개발비를 굳이 비용으로 전부 다 반영하는 거는 좀, 이것도 역시 좀 과도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반면에, 보통 우리가 연구 개발비 하면은 비용으로 많이 잡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자산으로, 매출로 인식한다는 거는 너무 또 관대한 회계 아니냐. 이런 또 시각도 있습니다. 있고. 네. 그래서 인터넷 그 전문가들 그 카페에 제가 들어가 봤더니, 논쟁이 뜨겁더라고요. 네.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곧 이제 3월이면 승인이 나면 이건 당연히 이거 매출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딴지를 건다는 거는 좀 해묵은 논란을 다시 일으켜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뭐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반면에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참에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관대한 그 회계 장부에 대해서 외국인이 뭐 테마색이 들어온 거 보면은 회사 측에서는 그렇더라고요. 네. 테마색이 들어올 정도면 우리의 회계에 대해서 인정한 거다. 네. 국제적으로 문제 없다고. 네. 근데 반면에 골드만삭스가 금요일날 100만 주 팔았고 오늘도 60만 주 파는데 그럼 골드만삭스는 뭐 바보냐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년 3월 되면 좀 이제 1차 논쟁이 일단화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장 또 11월 되면 또 뭔가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1월에 이 승인이 또 나면 이건 또 이제 논란이 종식된다. 이렇게 또 회사 측의 얘기인데 하여튼 이 꿈을 꾸는 주식도 있지 않습니까? 이 바이오주가 대표주일 텐데 실적이 반영되는,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항상 주가 투자가 어렵다. 이런 얘기 합니다. 지금 셀트리온 PER이 한 40배 정도 넘는 것 같은데, 이게 회계를 깐깐하게 했을 경우에는 PER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는, 요새 시가총액 1조 원이 훌쩍훌쩍 넘고 있는 바이오주들 한번 잠깐 표로 보겠습니다. 우리 김동아 기자랑 잠깐 보겠습니다. 김동아 기자의 생각도 좀 이래저래 궁금한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새 아주 잘 나가는, 셀트리온, 뭐, 파미셀, 메디포스트. 요새는 메디포스트가 제일 잘 나가더라고요. 네. 오늘도 아까 보니까 거의 상한가 육박하던데. 네, 시가총액이 이제 1조 3천억을 넘었습니다, 메디포스트. 우리 김동아 기자는 이런 그 바이오주에 대한 어떤 그 생각, 어떻게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팀장도 오래 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좀 고민도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어렵죠, 사실 바이오주. 네. 일단 꿈을 먹고 그 주가는 반영되는 것 같고 실제로 실적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많이 보여줬죠. 네네. 영업이익률이 진짜 엄청났죠. 네. 근데 글쎄요, 항상 보면 불황 때 보면 게임이나 바이오주들이 과열 양상을 믿는 거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먹거리가 없다. 뭐 이런 방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과열에 대해서는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실적이 뭐 이게 100% 맞을 수도 있고 나중에 실적이 기대하는 만큼 날 수도 있지만 지금 주가가 싼 건 아니다. 물론이죠. 밸류에이션 같은. 근데 바이오주의 밸류에이션 이것도 좀 약간 뭐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이 많은데
저는 좀 이렇게 되게 좀, 비싸다, 네. 싼 수준이 아니다라고 몇 번 얘기했었는데, 오히려 뭐 이렇게 폭등을 해가지고, 이제는 뭐 쉽게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대형주가 됐습니다. 근데 참 시장의 특성이 작년부터는 한쪽 업종에 오르면은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한번 끝까지 한번 올리고 나서 네. 근데 팔 때는 항상 보면 이거 언제든지 근거를 대서 이건 뭐 부풀려져 있다 해서 네. 언제든지 근거를 대고 팔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니까 글쎄요 참 뭐라고 어렵죠. 말씀드리기가 근데 어렵습니다. 투자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미래의 기대, 꿈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 판단을 내리고 뭔가 자기의 그 자산을 투자해야 되는 건데 참 쉽지 않습니다. 네. 자, 뭐 외국인 매물이 지금 셀트리온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될지 약간 좀 이렇게 이럴 때는 사실 전문가들도 네. 이번 논란이 좀 진정되면 네. 그때 뭐 사도 늦지 않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애널리스트 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회사 측의 주장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작년, 재작년에 바이오주들 특히 보면 그 R&D 비용이나 이런 것들 항상 회계법이나 논란이 됐을 텐데 그런 것들 거의 다 후려쳤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네. 또 시총 1위 회사고 증명해 보인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R&D 비용을 처리하냐 이거는 그러니까요. 참 일관되게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주되는 아주 안정된 회사를 한번 표와 함께 보겠습니다. 위스컴이라고 PVC 컴파운드, PVC 화합물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네. 여기는 이제 PVC 컴파운드 사업하고 LG화학 OEM 사업을 하면서 안정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화끈한 모멘텀은 없어요. 안정적으로 가다 보니까. 근데 이 회사가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중간 배당 100원, 네. 기말 배당 200원. 그래서 해마다 300원이라는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알려지진 않았는데 워낙 또 뭐 자산 대비 시가총액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간에 이런 회사들하고 한 표를 보면 한 표만 보겠습니다. 짧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자, 이 뭐 셀트리온에 비해서는 이익 규모가 확 작지만 여기는 이제 순 자산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네. 300원 배당 주죠. 이익은 매출액은 꾸준하게 증가합니다. 네. 뭐 메디포스트에 비교하면 뭐 지금 당장의 실적이나 이런 뭐 재무구조 이런 거는 진짜 600억하고 1조 3천억이니까 2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근데 뭐 훨씬 더 많고 이익도 훨씬 더 많이 내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뭐 말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네. 근데 장투하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참 어려울 것 같네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이래저래. 자, 기자들이 떴다 시간으로 씁쓸하지만 넘어갑니다.